홍쇼. 저는 또 네, 선배님 하면 기억나는 게 네. 두근두근 비밀 친구. 아, 내가 그 미스터리. 네, 네. 그것도 내가 잘 기억이 나요. 네. 네. 저는 미스터리. 선배님하고 했던 뭐 여러 작품들 중에서 그거 하면 그 미스터리 아저씨가 네 생각나고. 그때 배역이 이호. 저는 이호라고 네. 토끼였는데. 토끼. 네. 음. 근데 그때 그 대사들을 보면 굉장히 철학적이고 그거 되게 심오해요. 재밌었어요. 네, 여러분들한테는 좀 사실 덜 알려진 감이 있는데 맞아요. 그거 아주 그 작품 좋아요. 괜찮았거든요. 네, 굉장히 철학적이고. 그래서 그거를 그땐 몰랐는데 왜 지금은 안 경우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예. 네. 근데 그때 녹음할 땐 워낙 바쁘고 덜 집중하고 그래서 그런지 그 심오한 말의 뜻을 잘 음미하지 못했는데 한참 지난 어느 해인가 네. 이제 제 작품들을 가지고 뭘 방송을 하는데 누가 이렇게 뽑아왔어요. 근데 거기에 나온 명대사들이 아니 이런 대사가 거기 있었단 말이야. 굉장히 심오하구나. 그리고 이렇게 철학적이구나. 참 의미가 있었던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제가 제 마음에 다시 저장. 아. 내 마음 안에 저장 시킨 작품이기도 해요. 네네. 자, 우리가 이제 우리 문선 씨가 목소리를 쪼여 나가는 과정을 네네. 아, 네. 그게 아, 네. 왜냐면 라디오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딱 느닷없이 막 해야 그렇죠. 되니까 이게 거기서 그렇죠.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나 봐요. 아, 처음엔 그랬는데 네. 그러면서 제가 편해진 게 카드캡터 체리였던 거예요. 아, 거기서. 이제 네, 그 동안은 이제 어느 정도 뭐 10대 후반은 뭐 괜찮은데 그러니까 점점 어리게 나이를 이제 맡아서 줘야 할 때 어려움이 있었고 네네. 카드캡터를 하면서 이제 다 극복이 됐던. 그리고 저희는 어차피 성우라는 직업이 그러니까 소리 조절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린 아이부터 노역까지의 그래요. 내 성대를 자유자재로 쥐락펴락할 맞아요, 수 맞아요. 있어야 네. 하니까 네네. 이제 그런 능력들이 조금씩 생겨가면서 재미도 붙고 그래요. 재미가 나니까 이제 그렇지. 신나서 신들려 하게 되는 거죠. 맞아요. 애니메이션은 저의 경험상도 그렇지만 네네. 재밌게 해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 사실은 별 고통스러운 것보다도 그 작업 현장이 재밌어요. 맞아요. 또 재미있어요, 또 애니메이션이. 재미있죠. 네. 근데 저는 처음에 들어왔을 때나 뭐 전속 때는 저는 내레이션을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또 많이 하지 않았어요? 네네네. 그래서 네. 저는 그냥 나레이션 쪽으로 그냥 뭐 좀 특화된 성우로 갈까 이러는데 또 이제 애니메이션이 아까 그 그렇지, PD처럼 넌 네 소리를 모르는구나. 너한테는 그런 여자 아역 소리가 있어라고 발견해 주신 PD분처럼 그래서 그래? 내 소리에 그 성대를 조여서 뭔가 아역을 만들어내면 그게 좀 어필이 되나? 뭐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제 애니메이션 장르에 또 이렇게 담갔었다가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좀 장르를 제 그 스펙트럼을 조금 더 넓힐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카드캡터 체리가 네. 그렇게 처음에 딱 할 때 네. 그 애니가 그렇게 사람들의 그 인기를 끌 거라는 걸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못했죠. 그런 생각은 못하고. 그러니까 요즘은 워낙 피드백이 있고 인터넷이 발달되다 그렇죠. 보니까 이제 그런 피드백이나 또 팬층에 대한 어떤 사랑도 이렇게 느끼지만 그렇죠. 그 당시는 그런 게 더디었잖아요. 잘 맞아, 모르기도 맞아. 하고 그냥 기껏해야 시청률이 좀 더 잘 나오는 애니다. 뭐 이런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그거를 굉장히 오래 했어요. 얼마나 했어요? 우리 한 10년 한 것 같은데요. 그렇게 오래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니야 10년 동안 방송에 나간 겁니다. 방송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작도- 제작을 10년 한 건 아니고요. 제작도 그럼 몇 년을 했을 제작도 거예요? 몇 년은 했죠. 제가 그래서 아가씨 오래 때다가 했구나. 네 결혼하고도 한 작품이었어요. 그래요. 네네네. 그래서 꽤 그것도 몇 년 했었고 방송에 이렇게 10년 이상 나가니까 마치 스테디셀러처럼. 맞아. 그렇게. 근데 점점 하다 보니까 점점 인기가 생긴 거야? 그렇죠. 애니메이션이?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된 거죠. 좀 그런 경우가 많고 처음부터 이 작품이 그 다른 나라에서는 이제 시작할 때 되게 그렇죠. 인기가 있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네네네. 근데 거의 동시에 같이 방송이 나가면서 점점 자기도 모르게 막 인기가 있어진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카드캡터 체리는
두 번째 그렇죠. 그런 경우겠네요. 네. 워낙 또 물론 굉장히 좋은 애니고 일본에서도 인기가 있었던 작품이다라는 뭐 이야기는 듣고 시작을 했죠. 그런데 이제 그 작품이 그렇게까지 인기가 되고 또 저를 알리는데 그 대표작이 될 줄은 몰랐었던 거죠. 그래요. 네.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의례적인 질문이라 좀 그렇기도 한데 어릴 때부터 또 성우가 되고 싶어 했어요? 아니요. 뭐가 되고 싶어 했어요? 저는 어떤 직업? 아나운서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아나운서. 그냥 어울린다, 아나운서. 그래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학교 음. 방송반 아나운서부였어요. 네,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항상 이렇게 초등학교 때는 몇 학년 몇 반 뭐 이쪽으로 나오세요. 그리고 뭐 운동회 시간대나 이렇게 활용이 되고 방송반 활동이라는 것이. 네네네.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뭐 점심 시간이나 뭐 그러니까 하교할 때 음악 틀어주는 DJ 역할 같은 걸 하는 게 아나운서부였고 대학교에 가서 처음 이제 방송 문화제라는 걸 통해서 계속 방송을 했구나. 네, 라디오 드라마라는 거를 한번 처음 해봤어요. 근데 저는 꿈이 이제 그렇게 대학교 때까지 아나운서였다가 제가 이 어둠의 시기 1987 영화 보셨나요, 여러분? 자꾸 연수가 뭐 이렇게 공개가 돼서 좀 그러나 제가 그 당시에 할 수 없죠 뭐. 그렇죠. 대학 생활을 하면서 네네. 제가 또 사회학과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데모하는 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가 또 학회장까지 했었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때 제 꿈이 확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노동 운동 한답시고 그거는 이제 뭐 연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죠. 완전히 그 다른 지점에 있는 완전히 다른 지점이고 그래서 저희 꿈이 잠깐 흔들리면서 다른 길로 가려고 했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학회장으로서 학교 신문에 글을 하나 쓴 게 국가보안법으로 제가 수배당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은 말할 수 있다. 이래서 이제 말을 하지만 그때 이제 그렇게 도망 다니고. 그러니까 얌전하게 생긴 딸내미가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저희 집이 인천이었거든요. 그런데 인천에서 여의도까지 원서를 받으려면 직접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는 어느 날 텔레비전에 자막이 밑에 이렇게 나가면서 성우 공채 모집 이런 게 뜬 거예요. 저희 엄마가 그걸 발견하고 여의도까지 오셔서 원서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너 이거 어릴 때부터 꿈이 방송인이니까 아나운서나 성우나 뭐 비슷해.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거 한번 시험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셨구나. 이런 지하에 엄마 공영방송 KBS는 안 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시험 안 보겠다고 그랬는데 저희 엄마가 풀이 죽으셔서 큰일 났다. 저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러시다가 저희 엄마는 절에 다니셨어요. 그런데 이제 스님께 이제 고민을 상담하신 거죠. 그랬더니 어느 날 이제 데려오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항상 이제 죄송한 마음에 한번 같이 가줬죠. 그랬더니 이제 제 사주와 관상을 막 보더니 엄마가 옆에서 얘가 이번에 시험이 있는데 한번 볼까 하는데 어떨까요? 근데 스님께서 3년 동안은 얘는 이렇게 무슨 관제운이 들어서 시험 봐도 안 되니까 그냥 가만히 얌전하게만 있으라고 그 말씀을 딱 하시는데 뒤에서 스멀스멀 뭔가 올라오더니 제가 엄마를 끌고 엄마 시험 볼게요. 내가 엄마 시험 봐서 내가 붙으면 엄마 이 절 다니지 마. 그때는 그랬구나.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다녔거든요. 이제 그런 마음도 있고 신도를 하나 놓쳤네. 그런 어떤 치기 어린 마음도 있었고 오기가 스멀스멀 발동이 되니까 아니 보기보다 굉장히 강단이 있어. 네네. 그래서 시험을 보러 왔어요. 홍쇼. 저희 때는 156대 1이었는데 뭐 어떻게 하는지 정보도 없이 그러니까 뭐 훈련이나 이런 그런 것도 전혀 없었을 거 아니야. 전혀 없었고 뭐 시험을 어떤 식으로 보는지도 모르는데 뭐 이렇게 단문이래요. 그때 덕현이가 막 문 열어주고 그랬어. 한기수이. 그렇지. 그 같은 이제 전속이니까 저도 선배니까 스튜디오 문 열어주고 자 들어가서 잘 보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예요. 잘 보세요. 화이팅 막 이런 거 해주면서. 근데 시험을 보러 왔는데 처음에는 왜 1차 시험에 부스 안에 한 5명씩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뭐 4천 몇 번 누굽니다. 1번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요. 그런 거에서 눈치를 쫙 보니까 다 20대들이다 보니까 제일 만만한 자기 나이대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저러면 변별력이 없을 것 같은데. 그 와중에 무슨 변별력도 생각했어? 그렇죠. 뭔가 달라야 되잖아요. 제가 뭔가 낫지 않으면 다르기라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막 눈치를 보아니 20대는 패스. 보니까 40대가 있는 거예요. 좋아, 40대를 한번 해보자. 근데 그 와중에 마침 대학교 때 방송문화제에 제가 그 라디오 드라마 같은 걸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래요. 제가 그때 사람들을 울리더라고요. 관객들이 막 울고 있어. 그래서 어머 내가 하고 있는데 왜들 울지? 그 생각이 갑자기 나면서 여기에 내 감정 장점인 감정을 집어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사실 뭐 이렇게 울며 이런 지문이 없었어요. 그래요. 그런데 뭔가 울먹이며 뭔가 막 그런 걸 잔뜩 집어넣어서 싹 했어요. 근데 우리 있잖아 그런 거 있잖아요 선배님 분위기가 싹 집중하고 있다. 당연히 되는구나. 나는 1차 합격이구나. 이걸 느끼면서 제가 틀리지도 않았지. 아이 틀리다니요. 몰입해서 하는 몰입해서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당연히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연기를 안 해봤는데? 안 해봤는데 타고났나 봐요. 정말 그런가 봐. 죄송합니다. 잠깐 재수 없어도 견뎌주세요. 오늘의 수다와 함께 견뎌주세요. 근데 1차 때 그러고 나서 2차 시험을 보는데 나름 이제 우리가 예의를 다해야 되겠다. 1차 때는 저희 엄마 옷을 빌려 입고 갔거든요. 왜냐면 이제 학생운동 한답시고 매일 청바지에 티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도 양면으로. 그래서 잠바도 양면 잠바, 양면 티.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하다가 데모하다가 쫓긴다? 싹 뒤집어서 입고 머리 하나 질끈 묶으면 변장이 확실해지니까 그때부터 연기를 했었나 봐요. 제가. 정말 그런가 봐. 그런 게 다 진짜. 그래서 2차 때는 조금 그래도 갖춰 입을까 해서 지금의 고속버스 터미널 지하상가에 가면 저 끝부분에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파는 옷들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막 건져서 입고 시험을 보러 갔어요. 2차 때는 큰 부스에서 심사위원도 한 5분이 앉아 계시고 한 사람씩 들어가잖아요. 근데 제가 딱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피곤도 하시고 심사위원분들이 다들 집중을 안 하시고 딴 데 보고 계시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내가 들어왔는데 절 집중을 안 하시네요. 심사위원님들. 그래서 어떻게 했어? 그래서 저도 가만히 있었죠. 보통은 들어가면 막 달달달 떨고 들어가서 몇 번 누굽니다. 몇 번 하겠습니다. 또 이걸 하잖아요. 별로 긴장이 안 됐어요? 저는요. 공영방송 KBS는 안 들어올 생각이라니까요. 저는 그저 스님한테 보여드리려고 시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죠. 더 그 마음의 평정심이 그렇죠. 왔겠네. 왜? 당신들이 인지를 못 알아봐? 네, 한번 시험 삼아 나는 보는 거고 나는 이거 합격했다라는 얘기를 스님께만 통보하고 안 다닐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여유가 저도 모르게 생기더라고요. 23살밖에 안 됐지만. 그래서 가만히 있었는데 이제 심사위원분들이 누군가 들어왔는데 제가 안 하고 있으니까 한 분씩 고개를 들어서 쳐다보기 시작할 때 전원 5분이 다 저를 집중하고 있을 때 안녕하세요. 몇 번 누굽니다. 몇 번 하겠습니다. 이러곤 했죠. 야무져. 네. 그땐 야무졌던 것 같아요. 야무진 거지. 그거 다 어디로 갔지? 그래서 이제 막 했는데 그때 이명훈 선생님. 이명훈 선생님이 그 이제 이력서 안에 하도 제가 처음 써보는 이력서인 거죠. 이제 쓸 게 없으니까 사회학과 학회장 뭐 이런 것도 다 썼겠죠. 그랬더니 사회학과 학회장 데모 좀 했겠구만. 네, 할 땐 했습니다. 선배님 무서워서 뽑아줬다는 후일담이 있어요. 안 뽑아주면 네. 데모하니까. 네. 뭐 화염병 한구나 들고 들어올까 싶었는지. KBS IBC 쪽에서 정문 앞에서. 그래서 뽑아줬다는 행운이 있고 그렇게 이제 저의 그 시작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말 막 아싸를 부르며 운명은 개척하는 거다. 누군가에 의해서 그 규정지어진 삶을 살긴 싫다. 어떤 삶도 내가 만들어가는 거다. 이걸 이제 엄마에게 증명하고
안 다니려고 그랬죠? 아 진짜? 진짜요. 저는 성우라는 직업에 대한 뭐 정보도 없었고 별로 연기하는 거에 대한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그 당시의 성우라는 직업은 외화 더빙에 그냥 더빙하는 분들이 성우인가 보다. 그 시대가 또 그런 시대였으니까 80년대, 그거는 좀 90년대. 조금 생각을 조금.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저 때는 이제 제가 아는 정보라고 그렇지, 그게 그렇지. 다였으니까. 그렇지. 네. 그래서 그냥 그런 건데 나는 못하는 분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안 할 생각이었죠. 근데 그때가요. 이 국가보안법으로 학생들한테 이제 이렇게 지어주면서 굉장히 심하게 네. 처벌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 동기들이 같이 학생운동했던 친구들이 2년씩 실형을 살고 있는 거예요. 교도소에. 그래요. 네. 근데 그 교도소에 있는 친구들이 선이야, 넌 이제 언론 운동을 해야 돼. 언론 그리고 운동을 해라. 그렇게 어렵게 들어갔는데 너 그냥 계속 다녀야 돼. 그리고 저를 막 설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사식 넣어달라고요. 돈 벌어서. 사실 넣어달라고. 왜냐면 어쨌든 한 푼이라도 벌어서 돈을 벌어서 이제 돈을 벌어서 사식이라도 네가 넣어줘야 되지 않겠니? 아니, 현실적인 얘기. 네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친구들이 많이 반대하고 그리고 이제 그때 수배로 이제 막 그 고문, 그러니까 고문은 아니어도 뭐 신문을 받을 때 선이 걔는 아니다, 전혀 아니다, 상관없는 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제가 그 당시 일화가 굉장히 많아요. 뭐 이런 얘기 다 해도 되는 건가?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그래서 그때 그러고 이제 그래 그러면 사식비라도 좀 벌어볼까? 이런 마음으로 한 달, 두 달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차에 저희 출입증이 있잖아요. 저희 출입증이 굉장히 검열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돈의 8천까지 옛날에는 막 뭐가 없어야 이게 이 사람을 보증해서 그러니까 증명서처럼 표찰이 나오는 건데.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때는 뭐 그렇죠. 그 직원을 채용할 때 그렇죠. 그런 걸 좀 봤죠. 네네. 그래서 뭐 대모 경력이나 뭐 이런 것들. 그렇죠. 그런데 저희 성우는 그동안에 그런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PD 중에는 굉장히 많은데 저희 성우들은 없으니까 표차를 만들어 줄 때 저희 성우 부서는 조금 이렇게 미루고 우선순위에서 이제 그런 부서부터 먼저 했는데 딱 하니 보니까 성우 중에 한 명이 딱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박상훈 선배님이 실장이셨어요. 그래요. 네. 제 동기인데. 네네. 그러니까 선배님 기수가 이제 실장이고 제 최고참 선배님이셨으니까. 근데 박상훈 선배님이 어느 날 술을 사주겠대요. 선배님 저 술 못 마셔요. 그랬더니 이제 차 한 잔 마시면서 굉장히 어렵게 운을 떼세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행정실장님의 지령을 받으셔서 우리 골치 아픈 애가 하나 들어왔으니 걔를 자진 사퇴를 권고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만두게끔 그 스스로. 얘기도 처음 들어보네. 이것도 비밀이었죠. 왜냐하면 그래서 그때 이제 선배님께서 아주 어렵게 하면서 그걸 전달해야 되니까 선배님, 전 선배님하고 할 얘기가 없습니다. 행정 실장님, 부장님 모시고 오세요. 저는 이 대 KBS가 제가 생각한 공영방송이 아니라 이렇게 깨어있구나. 나 같은 사람을 받아주다니.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드릴 말씀이 있네요. 전달해 주세요. 그랬더니 가서 그냥 걔가 만나자고 하는데요. 라고만 전달했을 뿐인데 알아서 다 덮어주셨어요. 걔를 건드리면 큰일 나겠구나. 농계 작전으로 같이 빠져 죽겠구나 싶으셔서 저를 이제 이렇게 다 대신에 비밀이다. 그래서 저야 감사하죠. 네, 저는 절대 이야기 안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야기 안 하고 저희 기수가 그래서 8개월 만에 표찰이 나왔어요. 그렇구나. 네, 그런 일이 있고 그래서 그때만 해도 사실 처음 성우 생활이 그러니까 저 신분증이 나온 게 그래서 좀 늦게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 기수들 막 이제 분노 화도 내고 이러는데 그랬구나. 말은 할 수 없었고 그랬던
일화가 있네요. 그랬던 시절이 있었네. 그랬던 시절이 있었고 네. 처음에는 정말 그렇게 성우라는 직업이 이제 얼떨결에 오기로 스님에게 보여주겠다라는 어떤 치기 어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고 그리고 성우라는 직업에 대한 어떤 애정보다는 그냥 돈을 벌기 위한 수단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그래요. 네. 그러다가 그래서 저는 처음에 캐스팅 보드에 이렇게 붙잖아요. 그럼 남들은 이제 어떤 게 캐스팅이 될까 그러고 달아볼 때 전 기도했어요. 저를 아무도 캐스팅하지 않게 해주세요. 왜? 자신이 없었어요. 그냥 나레이션하는 낭독 같은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연기를 한다는 게 내가?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캐스팅하지 말아주세요 하는데 제가 이 이론적인 이성적인 머리가 좀 생각하는 힘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막 관찰을 하는 거죠. 아, 저 선배님이 참 잘하신다. 왜 잘할까? 저 동기가 잘한다. 왜 잘할까? 나와 다른 점이 무엇일까? 이런 걸 늘 연구하기 시작하고 지금에서는 내 자존심을 내려놓자. 자존감은 확실하게 있으니까 이 자존심 따위는 벗어버리자. 그리고 내가 부족하니까 무조건 묻자. 나는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내가 먼저 공표하고 배우자. 이런 마음으로 굉장히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어보면서의 어떤 스킬을 제 나름대로 배워서 잘 대답해 주시는 분들께만 질문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저만의 어떤 선생님들을 찾아서 그랬구나. 네, 하나하나 쌓아가고 왜냐하면 그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연기적인 그 훈련 자체가 없었으니까. 전혀 없었으니까요. 저는 처음에 여러분 침 삼키는 어떤 방법 이런 거 아세요? 우리가 그러니까 공기의 어떤 고마움 이런 걸 모르는 것처럼 내가 지금 침을 삼키고 있다라는 어떤 걸 기능적으로 느끼지 못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침 삼키는 법을 잊어버린 거예요. 너무 긴장하니까 그런 병같이. 그러니까 드라마에 이제 그런 호흡이 나올 때. 아니요. 어떤 연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침이 안 삼켜져. 긴장이 돼서. 뭐야? 그래서 동료들한테 저기 침 어떻게 삼키지? 이러면 얘 4차원 아니야? 뭐 이상한 애 아니야?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렇지, 그럴 수 있지. 이해를 못하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해요. 근데 그때는 제 어린 마음에 아주 배짱 있게 봤는데 저희 동기 70%는 연기 전공이에요. 그렇지. 네, 그리고 나름 다 잘했어요. 저만 못한다 생각하고 이걸 뭐 어떻게 가서 얘기를 해야 되지? 갑자기 그 배짱은 어디로 가고 침이 안 삼켜지는 그런 막 그 얼띤 아이가 됐죠. 그래서 이제 저는 대학로 가서 살기도 했어요. 그래요. 그때까지 저는 소설이라는 걸 별로 읽어본 적 없고 사회과학 도서만 읽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설책 읽는 거, 영화 보는 거, 연극 보는 거 이런 것들을 막 정말 폭식하듯이 했던 거죠. 그래요. 네, 그래서 집이 인천인데 대학로까지 가서 보고 늦게 끝나면 막 막차 타고 내려가고 그렇게 그 전속 생활을 그래서 고3 때 10분의 1만큼만 하면 좀 프리 생활이 좀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했구나. 그때 그래서 저는 배역운도 참 많았어요. 근데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예뻐했던 이제 어르신들이나 PD 분들이 그런 부분을 좀 높이 사줬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좋은 역할 맡고 하게 되고. 홍쇼